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변화한 것처럼 한국교회의 선교 형태도 다양하게 변화해 왔는데요. 생활 속에서 삶으로 선교하는 생활 선교사 양성 프로그램 생선 컨퍼런스가 5회차를 맞았습니다. 포항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님, 그리고 선교 담당이신 이경훈 목사님, 한동식 장로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022년 처음 시작된 생선 컨퍼런스가 5회차를 맞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먼저 이 생선 컨퍼런스와 지난 회차를 통해 맺어진 열매들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벌써 우리가 제5회 생활 선교사 컨퍼런스를 갖게 됩니다. 이 생선이라는 말은 또 포항이 이 바닷가 근처이기 때문에 생활 선교사의 생선을 약자로 해서 성도님들 모두가 생활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특별히 코로나 기간 때 교회가 아주 힘든 가운데 있었죠.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 다 그랬는데 그때 이런 이제 방향들을 제시하고, 특별히 저는 이제 목회자고 또 신학을 이제 전공한 사람이니까 이 시대에 맞게 말의 집, 언어의 설계도를 짓는 작업들을 많이 해와서 이제 5회째 되니까 조금 원숙한 단계에 조금 이제 이르게 되었다 생각이 들고, 이번에도 또 이렇게 컨퍼런스를 여러 번 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한동식 장로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예, 저희들이 이제 1회부터 해서 5회까지 걸쳐오면서 1회 때는 참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망설인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횟수를 더해오면서 또 전국에서 또 멀리서 또 참여자들이 다양하게 그 참여자가 늘었다는 것이 큰 열매고, 또 5회 때는 저희들이 또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고 보입니다. 네, 목사님 소개만 들어도 이 생선 컨퍼런스가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 생선 컨퍼런스가 3대 비전과 3단계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이렇게 학술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힘들 것이고, 핵심 골격을 잡는다 그러면 킹덤 패밀리,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도 결국은 가족이 끝까지 가잖아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가족으로 세워드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킹덤 그 패밀리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가족들이 같이 생업을 하고 또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킹덤 비즈니스,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은 킹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경험하면은 킹덤 패밀리도 되지만 킹덤 비즈니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건한 자녀들 킹덤 제너레이션까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킹덤 패밀리, 킹덤 비즈니스, 킹덤 제너레이션을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네트워킹을 만들고, 또 이번에 감사하게도 여러 지역에서 오지만 일본에서도 또 몇 분들 오셔서 선교지에서도 오셔서 이렇게 자꾸 네트워킹을 해 가려고 합니다. 네,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네, 그럼 이 생선 컨퍼런스 일정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데요. 이경훈 목사님께서 일정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번 제5차 생선 컨퍼런스 일정은 8월 15일 또 16일 이틀 동안 이제 시작이 되고, 또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15일에는 저희 생선 컨퍼런스 3대 주제인 지상명령, 또 킹덤시티, 남우자 공동체, 이 세 가지 주제로 실질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또 강의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3대 비전으로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각 그룹 리더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몇 명이서 모여서 함께 강의 들은 내용을 서로 나누고, 또 이 나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생활 선교사로서 각자의 삶 속에서 이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누는 그런 풍성한 시간을 또 가지게 됩니다. 둘째 날 16일에는 각 영역별로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각 영역별로는 선교 목회, 또 문화예술, 경제창업, 또 교육 돌봄, 자녀 양육, 복지, 골드 시니어, 또 직장인, 통일 정치, 또 상개발, 도시개발 등 이렇게 11개의 영역별로 모임을 갖고요. 무엇보다 이 영역별로 실질적으로
또 생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또 중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또 강의를 듣는 후에 또 그러면 나는 이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서로 구체적으로 나눔을 갖는 그런 풍성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정말 이 생선 컨퍼런스가 알찬 프로그램들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영역별 모임을 보니까요, 눈에 띄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골드 시니어, 또 산개발, 도시개발 등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니어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요. 우리가 보통 퇴직하고 이러면은 보통 산이나 뭐 여가, 즐거움 이런 거를 찾아가는데 저희들 골드 시니어들은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자격증을 짜게 되면은 또 제2의 또 창업을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또 사회적인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제 건강 또 은퇴자들이 가장 걱정되는 게 건강과 금융 문제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 가르쳐주고 또 오후 시간에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IT라든지 웰당이라든지 뭐 바리스타 이런 부분을 해서 또 여가를 좀 더 한층 노년 생활을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산개발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70%가 산입니다. 특히 포항 같은 경우도 도농 복합도시고 이 산을 어떻게 잘 활용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삶도 질이 향상되겠지만은 또 저희들이 추구하는 경영의 어떤 비즈니스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은 참 저희들 포항 같은 경우도 문화나 예술이나 또 경제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 안에는 또 여러 계층이 같이 공존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이런 부분들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어떻게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더 고민을 해본다면은 도시개발도 건강하고 또 알차게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는 킹덤 시티를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또 과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해 볼 생각입니다. 네, 현재 사회와 교회에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네요. 그러면 장로님께서 생각하실 때 또 이경원 목사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이 생선 컨퍼런스에 초기부터 참여하셨을 때 지금까지 이어져 온 소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1회부터 5회까지 하는데 저희들은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저희들은 한국에 맞이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시대도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할까 걱정만 하지 어떤 대안을 세우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희들 교회가 그런 부분을 알고 또 미래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세상이 변화가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생선 컨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국교회를 세우고 또 저희들 교회도 새롭게 도약하는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은 일방적으로 목사님들이나 강사들 분들의 내용을 전달받은 수준이라면은 지금은 그 내용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그것이 삶에 나가서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여기에 고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5번에는 5회 때는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을 시켜놨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그 강사진도 보면은 물론 목사님도 있고 선교사님이 있지만 눈에 띄는 거는 평교사들이 평신도들이 있다는 것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5번 컨퍼런스의 가장 주안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경원 목사님께서도 이 소감이 있으실 텐데요. 어떠신가요? 저도 이제 저희 기쁨의 교회 부임해서 5번에 걸쳐서 이렇게 생활 선교사 생선 컨퍼런스를 준비하게 되는데 사실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고민이 되는 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훈련을 시키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성도님들 삶 속에서 과연 어떻게 적용하고 계시는지 또 과연 이런 것들이 성도님들이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도움이 되시는지 이런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선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그런 실질적인 삶에 대한 대안들을 서로 나눔으로 인해서 그런 실천적인 내용들을 더 풍성하게 또 실행되는 그런 간증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저희 교회의 감사하게도 저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생활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그런 열매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귀한 열매들을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또 많은 교회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이런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생성 컨퍼런스 초청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으로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신 분이라는 이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있다면, 한 마음이 되어 있다면 이게 공중 권세 잡은 세력들을 이길 수밖에 없는 교회인데, 우리 사실은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큰 위기의 때지만 모두가 복음을 삶으로 전해본다면, 그 과정에서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고 또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에 내가 충성하고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나간다 그러면 오히려 이 교회적인 위기의 시대가 도리어 큰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 같고, 아주 부족하지만 이 생활 선교사 컨퍼런스도 그런 부분에서 작은 격려의 모임이 되기를 바라고, 강사가 뭐 많은 것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많이 나누고 수다도 떨고 또 삶의 고민들도 나누는 그런 격려와 응원의 시간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네, 이 생성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